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2 제14과 생활과 경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오늘 14과 같이 공부할게요. 14과에서는 생활과 경제. 자, 오늘 경제에 관련해서 배울 겁니다. 경제는 뭔가요? 여러분 이 단어, 이 어휘는 많이 들어봤죠? 경제. 아마 이렇게 보통 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가가 올라요, 물가가 떨어져요. 아니면은 뭐 돈을 많이 어떻게 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이 보통 경제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경제에 관련된 어휘들이 언제 많이 필요할까요? 그 뉴스나 신문 같은 것들을 볼 때 거기서 이렇게 사용되는 표현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14과에서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경제에 관한 부분들은 시험에 많이 언급되기도 하고, 특히 토픽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주제로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험을 이렇게 많이 보실 계획이 있으시면 이번 과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같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경제에 관련된 어휘 이런 것들을 배울 거고, 문법으로는 음으로 커녕 이렇게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뭔가요?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좀 뉴스라고 돼 있죠. 김장철. 네. 김장철 여러분 아시죠? 김치. 한국에서는 김치를 만드는 계절이 있잖아요. 네. 겨울이 되기 전에 보통 김치를 만듭니다. 그때가 배추도 많이 나오고, 배추 가격이 폭등했어요. 폭등. 이렇게 크게 올랐어요. 이따가 또 배우겠지만 폭등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에휴, 걱정이에요. 아우, 배추가 너무 비싸면 김치 어떻게 먹죠? 한국에서는 정말 가끔 배추가 너무 비싸서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때가 있을 정도로 배추 가격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런 뉴스를 듣고 이해를 하려면 이런 폭등, 이런 어휘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두 번째. 여러분, 여기 exchange라고 돼 있죠. 여기는 뭔가요? 여기 이렇게 보면 환전이라는 말이 있죠. 환전. 환전은 뭐예요? 돈을 바꿔요. 돈을 어떻게 바꿔요? 뭐 예를 들어서 중국 돈하고 한국 돈을 이렇게 바꿔요. 아니면 베트남 돈, 한국 돈, 아니 미국 돈, 한국 돈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곳. 이런 거 이렇게 환전. 바꿔요. 이거 저는 돈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환전할 수 있는 곳, 환전할 때는 보통 환율로 이렇게 바꿔주죠. 네, 환율, 이렇게 비율이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이런 게 지금 환율이죠. 그리고 환전할 때는 보통 수수료를 조금 내기도 하고 해서, 환전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내가 손해니까,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좋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실 때 환전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여기서는 채용 공고 게시판. 채용은 뭐죠? 내가 회사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오세요. 이렇게 공고, 같이 알려주는 거.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하는 게시판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통 구청 이런 데 가면 이런 게시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사람을 뽑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채용 정보를 알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 요즘은 이런 게시판에서 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인터넷 게시판에 같이 공고를 올리기 때문에 꼭 굳이 여기 게시판에 안 가도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 경제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서 경제 상황에 대한 표현 지금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우리가 지금 처음 배워야 될 것은 이게 물가, 그리고 상승하다, 하락하다. 네. 물가는 뭔가요? 물가는 이렇게 물건의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것들, 음식, 아니면은 우리가 꼭 타야 되는 버스, 뭐, 지하철 이런 거 요금 이런 게 올라요, 내려요. 이런 것도 물가라고 할 수 있고, 뭐 쌀, 뭐 지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양파, 배추 이런 것들의 가격 이런 것들이 올라요, 내려요, 비싸져요, 싸져요. 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물가라고 합니다. 물가 아니고 물가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물가. 네.
그래서 양파가 1kg에 이번 주는 3,000원, 지난주에는 1,800원이었어요. 네. 지난주에는 1,800원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3,000원으로 올랐어요. 66% 상승했어요. 상승. 네. 상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상승. 같이 외워두시면 좋아요. 상승해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하락해요. 배추는 한 포기, 두 포기 이렇게 세죠. 이번 주 2,700원이었는데 지난주는 3,400원이었었는데 이번 주 2,700원으로 21% 하락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물가가 상승하다, 물가가 하락하다 이렇게 상승해요, 하락해요. 네. 이 물가라는 표현도 잘 기억해 두시고 보통 같이 외워두면 좋아요. 네. 물가가 상승해요, 물가가 하락해요. 또 자, 연도별 청년 실업률 추이. 이거 좀 어렵지만 무슨 말인가요? 네. 연도별. 여기 뭐 2012년, 13년, 14년, 15년 이렇게 이렇게 연도별로 청년 이렇게 뭐 나이 많지 않은 20살, 30살 이런 사람 청년이라고 하죠. 실업률. 네. 실업은 뭐예요? 직장이 없어요. 네. 회사에 다니지 못해요. 경기가 좋지 않아서 우리 밑에 배우겠지만 돈이 많이 이렇게 없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걸 실업이라고 하죠. 실은 이렇게 잃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잃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직업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말이죠. 퍼센트. 네. 실업률, 추이는 뭔가요? 추이는 이렇게 변화하는 거, 바뀌는 거. 네. 보통 이게 시간에 따라서, 네. 보통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 추이라고 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 기억해 두시면 좋은 어휘예요. 연도별 청년 실업률 추이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추이, 이 시간별로 바뀌는 거 이걸 추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실업률,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업률,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이런 거죠. 나이가 어린데도 회사에 다니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말이에요. 청년. 여기도 실업률이 감소해요. 감소. 이렇게. 그리고 실업률이 증가해요. 그래서 보통 감소는 전에는 많았는데 적어졌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증가는 전에는 적었는데 많아졌어요. 이렇게. 감소, 증가.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물가와 상승, 하락. 서로 반대의 의미죠. 그리고 실업률 감소, 증가. 이런 것도 서로 반대의 의미죠. 자, 실업률과 증가, 감소, 물가가 상승, 하락 같이 연결되는 그런 표현도 기억하시고 서로 반대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물가 상승, 물가 하락, 실업률 감소, 실업률 증가 이런 거 꼭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다, 실업률이 감소하다 이런 표현들을 잘 기억했다가 이렇게 쓰기 같은 걸 할 때 사용하시거나 이게 말하기 할 때 사용하시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위에 이어서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가 불황이다. 경기라는 건 뭔가요? 보통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회사도 잘 다닐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도 있고 이렇게 좀 괜찮아요. 네. 지금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회사에 가지 못하거나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니면 식당이나 가게, 내가 사장님이면 정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너무 힘든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경기가 좋지 않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경기가 불황이에요. 경기가 호황이에요. 네. 그래서 호는 여기서 호는 이게 좋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불은 아니다. 네. 그래서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가 불황이다 서로 반대 의미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그런 개념. 그리고 경기가 호황, 경기가 불황 이런 표현 같이 외워두시면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볼게요. 급등한 $1 환율. 아까 환율 이야기 잠깐 했었죠. 그리고 급등은 이렇게 갑자기 많이 급하게
등은, 여기서 등은 오르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등산 기억하나요? 산에 올라요. 등, 같은 등입니다. 등. 급은 이렇게 급해요. 네. 급하게 올라요. 이런 뜻이죠. 급하게 올라요. 급등. 급등은 원달러 환율. 그래서 환율이 내리다, 환율이 오르다. 이것도 환율이 내렸어요, 환율이 올랐어요.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반대되는 의미다. 이런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상승하다, 물가가 하락하다, 실업률이 감소하다, 실업률이 증가하다, 경기가 호황이다, 경기가 불황이다, 환율이 내리다, 환율이 오르다, 이런 거. 이런 표현들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기억하셨다가 말할 때도 쓰시고, 시험에들은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의 현상들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어휘를 배워볼게요. 자, 개인 소비 증가. 자, 개인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죠. 이런 어떤 기업, 그러니까 개인의 반대는 어떤 걸까요? 기업이죠, 기업. 네. 회사가 아니고 개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죠,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회사에서 돈을 쓰는 거하고 내가 돈을 쓰는 거하고는 다르죠. 네. 그래서 내가 소비는 돈을 쓴다는 말이죠. 돈을 써요. 증가. 아까 우리 증가 배웠죠? 증가는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요. 개인 소비 증가. 네. 개인이 돈을 많이 써요. 이런 말이죠. 개인 소비 증가라는 거는 개인이 돈을 많이 써요. 왜요? 왜 돈을 많이 쓰죠? 네, 월급을 많이 받으니까, 네, 경기가 좋으니까, 경기가 호황일 때는 개인의 소비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개인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죠? 아니면 원재료 가격 인상. 원재료 가격 인상. 원재료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햄버거를 만들어요. 그럼 햄버거를 만들 때 어떤 것이 필요하죠?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빵 이런 게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재료라고 합니다. 네.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어떤 음식을 만들 때 그것의 이게 재료가 되는 거. 원래의 재료 이런 뜻이죠. 그 재료의 가격이 인상됐어요. 인상은 비싸졌어요. 올랐어요. 이런 뜻이죠. 원재료 가격이 인상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햄버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빵이나 뭐 고기나 이런 게 비싸졌어요. 그러면 내가 전에 5,000원에 팔았는데 이거 5,000원에 팔면 안 되겠는데? 그럼 5,500원 이렇게 가격이 비싸지겠죠? 원재료 가격의 인상은 그 제품의 가격도 같이 인상될 수 있고, 이거는 결국은 물가가 오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죠.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환율의 변동. 환율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래서 환율이 변하게 되면 보통 내가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을 할 때 그 가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통 미국 달러 이야기 많이 하는데, 달러가 환율 바꾸는 것이 비싸지게 되면 내가 물건을 사오는 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그러면 내가 물건 사오는 가격이 더 비싸지겠죠? 아니면 내가 수출을 하게 되면, 내가 뭐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다가 팔면 전에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래서 환율이 변동되는 것에 따라 경제가 호황이나 불황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가 오르거나 내릴 수도 있겠죠. 환율이 변동돼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요. 부동산은 뭐예요?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죠. 집. 보통은 아파트. 요즘은 빌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요. 한국의 부동산 너무 비싸죠. 집이 너무 비싸요. 말도 안 돼요. 왜 이렇게 비싸죠? 네. 그래서 이런 가격이 급등, 부동산이 떨어지지가 않죠. 급락 이런 말이 없어요. 한국에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요. 집이 워낙 비싸니까. 그리고 또 집이 또 계속 막 오르죠. 이렇게 안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 뭐 경기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이 급등했어요. 또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뭐 이런 뉴스에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요가 증가했어요.
여기 보면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증가한다 이런 걸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수요라는 말은 뭐예요? 수요라는 것은 필요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필요한 사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과를 팔아요. 그런데 사과가 필요한 사람,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이었어요. 그런데 어제까지는 10명이었는데 오늘은 이게 2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수요가 증가했어요. 네. 어제는 사과 먹고 싶은 사람이 10명이었는데 오늘은 20명이에요. 필요한 사람, 수요는 필요한 사람이란 뜻이라고 했어요. 필요한 사람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맞아요? 선생님이 사과를 파는데 어제는 10명만 선생님 사과를 먹고 싶어 했는데 오늘은 선생님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이 20명이에요. 야, 그러면 조금 더 비싸게 팔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가격이 오르겠죠. 가격이 증가해요. 네. 그리고 공급은 뭔가요? 공급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 아니면 뭐 가져오는 사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사과를 만들 수는 없겠죠. 선생님이 사과를 팔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사과를 공급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사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은 10명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10명입니다. 네,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는 선생님만 사과를 10개를 팔았어요. 어제는 선생님만 사과를 10개 팔았는데 오늘은 선생님 말고 다른 사람이 또 10개를 팔아요. 그래서 모두 20개의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 사과보다 내 거를 조금 더 싸게 팔아야 내게 선생님 사과가 더 많이 팔리겠죠. 옆에 가게보다 선생님 사과가 비싸면 사람들이 선생님 사과는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는 사람보다 더 똑같은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더 낮은, 더 싼 가격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과,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만드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증가에 따라서 이게 물가가 변동이 생기겠죠. 그리고 일자리가 감소해요. 네. 일자리는 일할 수 있는 곳, 회사죠, 회사. 아니면 공장. 이런 것을 일자리라고 하죠. 일할 수 있는 자리, 작아지고 있어요. 네. 일자리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보통 지금 2021년 코로나가 한참 심한 상황인데, 이럴 때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일자리가 감소하면 사람들이 돈이 많이 없고, 그러다 보면 개인 소비가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그러면 경기가 불황으로 계속 가게 되겠죠. 일자리 감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또 경기가 침체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경기는 보통 돈이 많아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돈이 많은 그 경기가 침체되다. 이것도 같이 외워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경기가 이렇게 계속 좋지 않아요. 오랫동안 계속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침체라는 거는 오랫동안 나빠요. 오랫동안 나쁘고, 그리고 또 이거 금방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언제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 이런 때 같은 경우에 경기가 이게 침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앞으로 계속 좋지 않아요. 지금도 좋지 않고 앞으로도 좋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게 경기가 침체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문법 배워보겠습니다. 동사 형용사의 음으로 앞에 대한 근거나 이유 나타낼 때 사용하는데, 보통 주로 뉴스 회의, 발표, 이렇게 공식적인 상황. 그러니까 음으로 이거 내가 친구한테 이야기해도 되는데 어색해요. 너무 딱딱한 표현이 되고, 보통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쓰거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발표할 때, 아니면 이렇게 글로 쓸 때 이렇게 쓰는데 좋은 어휘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쉽게 알고 있는 그 문법과 비슷해요. 뭐 이렇게 으니까
아니면 어서 네, 이렇게 비슷한 문법이에요. 네, 거의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밑에서 한번 볼게요. 올해 청년 취업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채용 기회가 늘어나므로 취업률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올해 채용 기회가 늘어나니까 취업률도 높아질 것. 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채용 기회가 늘어나서 취업률도 높아질 것.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요. 그런데 채용 기회가 늘어나므로 이렇게 왜 이런 문법을 썼을까요? 지금 보면은 뉴스예요. 네. 이상하네요. 네. 왜 이렇게 돼 있지? 네, 이게 W일 것 같은데. 뉴스. 뉴스 같은 데서 아나운서나 이게 경제 전문가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음으로, 이렇게 남으로 이런 표현 쓰면 고급 표현이니까 더 예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청년 취업률, 아까 우리 실업률 잠깐 공부했었죠. 취업률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청년 취업률, 네,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올해 채용 기회, 네, 채용,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사람들을 뽑아요. 그런 기회가 늘어나요. 네. 늘어나니까 취업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자,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꼭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예정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할 때 이렇게 많이 얘기해요. 네. 예정된, 미리 약속한 시간, 이게 되었으므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회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보고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낮과 밤의 기온차. 네. 낮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기온의 차이가 크므로 건강에 유의한다. 기온의 차가 크다. 네. 기온 차가 커요. 보통 한국에 이렇게 봄이나 가을에 이런 경우가 많죠. 기온 차이가 커서 감기 같은 거 걸리기 쉬워요.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요즘 경기가 호황이므로 서민 경제도 좋아지고 있다. 경기가 호황이에요. 경기가 좋아요. 그래서 서민 경제는 이렇게 부자인 사람이 아닌 우리 선생님이나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거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월급을 좀 잘 받아서 돈이 좀 이렇게 좀 있다.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괜찮다. 이런 걸 서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올바른 걷기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네. 미세먼지는 여러분 배워보셨나요? 네. 공기 중에 이렇게 먼지가 많아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미세한 먼지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농도가 높아요. 이런 표현 쓸 수가 있죠. 농도. 이렇게 얼마나 진해요. 많이 있어요. 이런 뜻이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요. 외출을 자제해요. 네. 외출 밖에 나가요. 자제해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게 좋아. 이런 게 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높음으로,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음으로 이렇게 문법을 써서 외출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거는 뭐가 답이 될까요? 이게 음식 가격 인상을 이해해 주다. 네. 음식의 가격. 네. 인상은 뭐죠? 인상은 더 비싸지는 거예요. 돈이 비싸요. 비싸지다. 그래서 이해해 주세요. 너무 비싸졌네요. 네, 괜찮다고 생각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음식 가격이 왜 인상이 됐나요? 음식의 가격이 왜 비싸졌나요?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네. 물가가 많이 올라서 아마 여기에 그 원재료 가격도 같이 올랐기 때문에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햄버거 만들어야 되는데 햄버거의 고기랑 빵이 비싸졌어요. 그러면 제가 햄버거 팔 때도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 되겠죠.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햄버거 가격이 고기와 빵의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음식 가격, 햄버거 가격이 인상되는 거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최근 물가가 많이 올랐으므로 음식 가격의 인상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자, 눈 때문에 길이 미끄럽다. 눈이 많이 오면 길이 이렇게 미끄럽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전 속도. 네, 너무 빨리 운전하면 안 돼요. 운전 속도를 줄이다. 그렇죠? 눈길 때문에 길이 미끄러우므로 운전 속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 네,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반드시 참석. 그렇죠?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으므로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되다. 관객. 여긴 어딜까요? 뭐 극장 같은 데겠죠? 극장 같은 곳에서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되므로 네, 휴대전화 끄세요 이런 말이죠. 다른 관객에게 방해가 되므로 휴대전화 전원을 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법, 은는커녕, 네, 명사에만 있어요. 네, 커녕은 앞에, 맞아요. 앞에 것도 그렇고, 뒤에 것도 안 좋아요. 네, 이게 부정할 때. 네. 커녕은 좋지 않다는 의미예요. 별로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부정할 때 사용한다. 요거는 잘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네. 현금, 돈, 캐시, 이건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인가요? 아니요. 카드를 사용하니까 현금은커녕 지갑도 안 가지고 다녀요. 네.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고 지갑도 안 가지고 다니고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고 지갑도 안 가지고 다녀요. 네. 그때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커녕 이렇게 앞에 거도 맞고 뒤에 거도 맞다 이런 말이고 보통 부정적인 표현이죠. 부정적. 자, 회사에서 보너스를 좀 받았어요. 보너스는커녕 월급도 안 받았어요. 네. 아니면 못 받았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과제 제출은커녕 아직 시작도 못했다. 네. 과제 숙제를 냈어요. 제출은 내다 이런 말이죠. 이거 내는 거는 뭐 또 아니고 시작도 못했어. 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극장에서 영화는커녕 집에서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다. 네. 영화도 못 보고 텔레비전도 못 봐요. 없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가지고 다녀요. 안 받았어요. 못했어요. 없어요.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가 꼭 나와야지 됩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요즘 취업이 잘 돼요? 아니요. 취업은커녕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어려워요. 이렇게 커녕. 그렇죠? 자, 매일 한국어 숙제를 하다. 복습할 시간도 없다. 네. 요즘 매일 한국어 숙제를 해요? 네. 숙제는커녕 복습할 시간도 없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바빠요. 네. 꾸준히 저축하고 있나요? 네. 저축. 은행에다가 돈을 이렇게 내는 거. 꾸준히 저축하고 있나요?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생활비. 내가 그냥 밥 먹고 회사 갈 때 버스 타고 하는 그런 돈도 많이 없어요. 부족해요. 꾸준히 저축하기는커녕 네,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침에 밥 먹고 출근했다. 늦게 일어나서 물도 못 마셨다. 네. 아침에 밥 먹고 출근하기는커녕 네, 늦게 일어나서 물도 못 마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출근했어요. 출근하기는커녕 네. 아니면 아침에 밥 먹고 출근은커녕 네,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아침에 밥 먹고 출근은커녕 늦게 일어나서 물도 못 마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겠어요. 그리고 된장찌개를 끓일 수 있다. 라면도 못 끓이다. 네. 된장찌개를 끓이기는커녕 네. 된장찌개를 끓이기는커녕 라면도 못 끓인다. 네. 여기서 보면 끓일 수 있다. 이렇게 동사로 되어 있으니까 있기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면 좋겠네요. 된장찌개를 끓이기는커녕 라면도 못 끓여요.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내년 경제 상황 전망. 좀 어려운 표현인데 내년. 자, 올해 내년 그런 말이죠. 내년 경제 상황. 이렇게 상황은 뭐 좋아요, 나빠요 이런 거죠. 그래서 상황이 전망.
전망을 이렇게 보는 건데, 창문을 열면 보이는 거 이런 걸 전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전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년에는 경제가 좋을까요? 경제 상황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경제 상황은 전망 어떻게 생각해요? 네. 매우 좋아질 거다. 약간 좋아질 것이다. 지금하고 비슷할 것이다. 약간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네, 이런 표. 요즘은 뭐 이렇게 많이 안 나오지만 토픽에 쓰기 시험에도 이런 그래프로 해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이럴 때 이런 거 같이 알아보면 도움이 될 텐데 왜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뭔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물가가 안정돼요. 네. 물가가 안정된다 이런 말이 뭘까요? 물가가 안정돼요. 물가가 뭐였죠? 이렇게 배추 가격, 뭐 양파 가격, 아니면 버스 탈 때 버스 요금 이런 거 물가예요. 물가가 안정되다라는 거는 이렇게 잘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양파, 배추 이런 게 비싸지게 되면 내가 사 먹는 음식도 비싸져야 되고 또 그래서 양파 가격이 안 비싸면 좋을까요? 또 그것도 아닌 게 양파 가격이 떨어지면 양파 이렇게 심어서 키우는 양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돈을 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안정되다. 이게 많이 바뀌지 않고 이렇게 이런 걸 물가 안정이라고 이야기하죠. 물가가 안정이 되면 내년엔 물가가 안정되면 경제 전망이 좋습니다. 그렇죠? 고용 안정. 고용은 뭐예요? 회사에서 일한다는 거죠. 회사에서 일하는 거. 그런데 이제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 거 이런 걸 고용이라고 하는데 고용 안정은 뭐예요?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어요. 갑자기 사장님이 야 우리 지금 돈을 많이 벌 수 없으니까 오늘까지만 일하고 내일은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되면 고용이 불안해요. 안정의 반대는 불안이죠. 고용 불안. 네. 그래서 고용 안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계속 오래 다닐 수 있고 오래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왜냐하면 회사가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이 주변에 돈이 많아요. 그러면 경기가 좋으면 고용도 안정되는 경우가 많죠. 고용이 안정돼요. 그러면 또 취업률이 증가해요. 네. 취업은 뭐예요? 회사를 다녀요. 네. 회사에 새로 다녀요. 그래서 취업률, 아까 실업률과 취업률이 반대였죠. 한 번 더 적어볼까요? 실업률. 그래서 취업률과 실업률은 서로 반대입니다. 네, 그렇죠? 실업률은 회사에 다닐 수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취업률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취업률이 증가해요. 무슨 말이에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회사에 새로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말이죠. 경기가 좋으니까. 네. 주변에 돈이 많으니까 회사에서도 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물건을 더 많이 팔 수 있고 이러니까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취업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취업률이 증가해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돼요. 아파트가 계속 비싸져요.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점점 비싸져서 뭐 어떻게 내가 월급 버는 걸로는 집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야 됩니다. 이게 가격이 막 이렇게 비싸지고 이러면 안 되고 쭉 이렇게 떨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또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죠. 이런 이유들로 전망할 수 있어요. 또 아니야 나빠질 것 같아 라는 거는 어떻게 말해 줄까요? 물가 불안정. 불안해요. 물가가 불안해요. 물가가 뭐 갑자기 양파가 비싸지고 싸지고 배추가 비싸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취업률이 감소해요. 아까 우리 여기도 이야기했었죠. 취업률이 감소.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새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새로 뽑지 않아요. 왜요? 회사가 돈을 못 벌어요. 왜 회사가 돈을 못 벌까요?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네. 그리고 의료비 인상. 의료비는 뭔가요? 의료비. 병원에 가는 거죠. 이게 의료는 병원이죠, 병원. 한국에는 이제 건강보험이 있으면 병원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병원에 가야 되는 돈이 이렇게 인상돼요. 비싸진다는 말이죠. 아까 우리 배웠어요. 인상. 병원에 가서 돈을 내야 되는 게 비싸지면,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 공부할 때 교육. 근데 누가 공부하죠? 내가 공부하나요? 물론 내가 공부할 수도 있지만 이거 보통 아이들 이야기죠. 내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 교육비 부담은 이게 좀 힘들어요 이런 뜻이죠. 왜요? 비싸요. 네.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돈을 내진 않지만 근데 요즘은 이제 아이들이 학교만 다니진 않잖아요. 학원 이런 걸 다니고 따로 이렇게 사교육이라는 거를 받죠. 그래서 그 학원 비용이 너무 비싸지게 되면 아이도 부담스러워요. 내가 월급 벌어서 다 아이한테 써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면 경기가 나빠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물가 안정과 물가 불안정, 이게 반대 의미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취업률 증가와 취업률 감소, 여기 되게 반대 의미가 있죠. 이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잘 기억해야 이런 건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신문기사 또 나왔네요. 네. 신문기사 제목을 보고 이게 내용이 어떤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토픽 시험 볼 때 이런 게 유리합니다. 자, 쌀값 잡아라. 물가 안정 위해 정부가 긴급 수매. 야, 이거 여기 내용 어휘도 어렵지만 이 정부가 이거를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 너무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쌀값. 쌀 가격이죠. 잡아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라. 가격을 이거 어떻게 잡죠? 왜냐면 쌀 가격이 비싸고 싸지고 이렇게 되면 힘들어요. 이렇게 안정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잡아라 이런 말이죠. 쌀값을 잡아라. 네, 어떻게 해요? 물가 안정 위해서. 네, 왜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물가가 안정되게 하려고. 물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물가가 안정될 수 있게 정부 아시죠? 정부가 긴급, 아주 빠르게, 긴급은 빠르게, 아주 급하게, 빠르게 수매는 뭐예요? 이거 산다는 말이에요. 사요. 돈 내고 사요. 정부가 쌀을 사요. 정부가 왜 쌀을 사요? 정부가 쌀을 삽니다. 정부가 쌀을 사서 가지고 있다가 팔고 이렇게 해요. 왜요? 쌀이 갑자기 너무 많아요. 쌀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과를 파는데 사과를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쌀이 너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조금 비싸게 사줍니다. 정부가 쌀을 샀다가 나중에 쌀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쌀을 팔아요. 조금 싸게. 사람들한테 싸게 팔아요. 그럼 정부가 손해네요? 손해 좀 봐도 괜찮아요. 왜냐면 정부니까. 이게 쌀값이 안정이 되도록 쌀이 조금 너무 쌀 때 조금 비싸게 돈을 조금 더 많이 주고 사고, 그리고 쌀이 너무 이제 없어서 힘들어지게 되면 쌀을 좀 싸게, 쌀이 너무 비싸면 좀 쌀을 싸게 이게 팔아주는 거. 이게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요. 이게 정보미라고 이게 실제로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나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이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 정부에서 쌀을 사고 파는 것 일을 한다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또 항공료는 뭡니까? 여기 비행기죠, 비행기. 항공료는 이거 돈이죠, 돈. 요금. 비행기 타는 돈이라는 거죠. 비수기에 가면 최대 35% 싸다. 비수기는 뭐예요? 비수기의 반대가 뭐죠? 성수기. 이런 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성수기. 성수기와 비수기는 뭐예요? 성수기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비수기는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요. 어떨 때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면 보통 한국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에 여행 가면 재미없습니다. 비수기죠. 성수기, 한국의 여름이나 봄 아니면 한국의 꽃이 이렇게 필 때는 여행 많이 가거든요. 성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료 비수기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갈 때 가면 최대 35% 싸다. 싸겠죠. 사람들이 여행 잘 안 가니까 비행기 싸게 갈 수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이건 어떤 거예요? 이 사업을 확대해요. 이거 아마 보통 정부에서 하는 일일 것 같은데, 청년 일자리, 젊은 사람, 20세, 30세 이런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죠. 지원해요. 지원하는 사업.
청년인들이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이건 어떤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한다는 이야기, 사업을 해요, 사업. 어떤 사업을 해요? 정부가 사업을 하는데 청년인 일자리 하는 것을 지원해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청년들이 20살, 30살 되는 사람들이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고 또 그 청년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야 또 먹을 것도 많이 사먹고 그래야지 뭐 사장님들도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다 계속 좋아지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경기가 좋아지게 되려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잘 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청년이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도와준다는 말입니다. 청년인들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 도와주는 거를 사업을 해요. 그래서 뭐 좋은 회사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청년들을 이렇게 만나서 소개도 해주고 아니면 청년들이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돈을 조금 이렇게 월급을 좀 조금 줘서 회사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거를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된다. 확대가 되었다. 확대는 이제 이렇게 작은 것을 이렇게 크게 본다 이런 말인데 확대라는 거는 점점 더 이렇게 전보다 더 많이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리고 자녀 교육비 부담 줄여드립니다. 새 학기부터 학생 교복비 지원. 네. 자녀 교육비 부담 아까 얘기했었죠.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 교육비 자녀는 아이들이죠. 우리 아이들 교육비 공부할 때 들어가는 돈 교육비 이게 너무 힘들어요. 이거를 줄여줄게요. 네. 많이 힘들지 않게 해줄게요. 줄여요. 이런 뜻이죠. 어떻게 해요? 새 학기부터 다음 시작된 학기부터 학생의 교복비. 교복은 뭔가요? 여기 지금 아이들 입고 있는 옷. 학교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입는 옷이 있죠. 교복. 이거에 돈 이렇게 좀 준다는 거죠. 지원. 네. 뭐 돈을 다 줄 수도 있겠지만 일부 이렇게 좀 준다는 말이에요. 교복이 너무 비싸니까 요즘 교복 비싸요. 교복이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돈을 조금 줘서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좀 쉽게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돈 내는 걸 좀 줄일 수 있게 해주는 거 이런 거 사업을 한다는 얘기네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은 읽어보고 문제 답하는 거예요. 자, 꼭 한번 읽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십시오. 자, 1번. 다음 중 응답자들이 가장 바라는 거, 네, 가장 원하는 거의 사례로 만든 거.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운데, 자, 봅시다. 여기 보면, 이 표에 보면 이제 물가 안정 이렇게 알 수 있긴 한데, 가장 듣고 싶은 희망 뉴스,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가장 듣고 싶은 뉴스가 그 결과 물가 안정이라고 응답자가 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1등이라는 거죠. 여기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물가 안정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물가 안정의 사례, 예로는 어떤 게 있어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올해 직원을 더 채용하려고 한다. 네. 대기업에서 직원 채용. 이거 아마 취업률 증가가 되겠죠. 취업률 증가. 네. 그래서 얘는 아니겠네요. 그리고 삼겹살 가격이 지난달에 폭락. 이렇게 아주 급하게 떨어졌어요. 이번 달에 폭등. 아주 비싸졌어요. 이거 물가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건 불안정. 이것도 아니겠네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 지원이 확대돼야 된다. 이거는 뭐 취업 지원생 이렇게 지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물가에 대한 이야기 아니죠. 얘는 불안정이고 2번은 작년과 올해 식비가 뭐죠? 내가 밥 먹을 때 음식 먹을 때 들어가는 돈, 교통비, 버스, 지하철 돈 비슷하다. 이건 비슷해요? 안정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바뀌지 않아요. 이렇게 안정돼 있어요. 이게 물가 안정이죠. 자, 2번 OX 문제입니다. 물가 안정을 바라는 남녀 직장인이 가장 많다. 남녀 직장인. 여기 모두 다 남녀 직장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물가 안정을 바라는 사람이 제일 많았나요? 물가 안정이 제일 많았나요? 그렇죠. 위에서도 봤지만 물가 안정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면 물가 안정이 31%로 가장 높게 가장 많다 이렇게 같은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O. 그리고 응답자는 교육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비 지원이 여기 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교육비 지원 확대 10%를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게 없어요. 틀렸죠? 그리고 집값 안정에 대한 응답이 세 번째로 많았다. 맞습니까?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물가 안정이었죠. 그리고 2위는 취업률 증가와 일자리 증가. 네. 두 번째는 취업률 그리고 일자리. 그리고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이외에도 설문 응답자의 15%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이렇게 15%, 12% 이렇게 돼서 15%가 세 번째네요. 그래서 집값 안정, 그 부동산 가격 안정. 네. 같은 의미인가요?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아파트죠, 아파트. 빌라. 보통은 아파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빌라, 집값. 같은 의미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이 집값 안정과 같은 의미이다.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도 O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거 잘 봐야 됩니다. 네. 부동산, 집값. 같은 의미예요. 자, 세 번째, 선물 결과는 최근 어떤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았나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또 물가 급등과 청년 실업률 증가에 대한 최근의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최근의 경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가 급등과 청년의 실업률 증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화 정보는 이번 문화 정보는 국민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자, 국민연금 여기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국민연금은 여러분 선생님 생각에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공부는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국민연금은 좀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나중에 시험에 나왔다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혹시 국민연금이 이렇게 말하기나 이렇게 글쓰기 시험이 나오면 선생님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국민연금은 이게 뭔지 이게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한국어 공부하는 것이 물론 영주권이나 국적을 따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취업, 네. 한국 회사나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일하게 되면 이렇게 4대 보험이라고 해서 뭐 건강보험, 그다음에 산재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마지막에 국민연금 이거 꼭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생각보다 좀 비싸요. 그래서 내가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이라면서 이렇게 돈을 가져가거든요, 회사에서. 그리고 그 회사가 그 돈을 받아서 정부에다가 냅니다.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내지? 이거 무슨 돈이야?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쉽게 말하면 내가 월급을 받을 때 돈을 조금씩 국민연금에다가 내요. 그리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지금은 65세인가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나이가 조금 되면 다시 나라에서 매달 저에게 돈을 줍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60세까지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면 아마 보통 이야기 듣기로는 월급에 따라 달라요. 월급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네,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렇게 내는 거 이거 국민연금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를 다니게 되면 국민연금을 이렇게 내야 될 텐데 이 돈을 많이 가져가니까 이게 무슨 돈이야? 회사에서 왜 내 돈을 가져가지?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국민연금 제도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한국에서 국적을 따서 한국에서 계속 살게 되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도 국민연금을 내는데 그 국민연금을 다시 외국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의 나라로 돌아갈 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냈던 연금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선생님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많은 나라가 되지는 않고 특히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중국이나 베트남 학생들이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이나 베트남은 안 돼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도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연금을 내게 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아마 보니까 뭐 태국 이런 쪽에서나 그 내가 일을 하게 되면 그리고 국민연금을 냈을 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의무이기 때문에 다 꼭 내야 되거든요. 60세가 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돈을 내야 됩니다. 조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을 꼭 한국에서 받으면서 한국에서 생활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이제 14과니까 15과 16과 이제 2과만 남았네요. 자,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남은 2과까지 제 수업 강의 다시 같이 들으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